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패턴, 패스트푸드의 섭취, 스트레스에 늘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장건강 관리로 유산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내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식이나 술, 나쁜 식습관 등으로 유해균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경우 장 건강이 악화되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제품도 너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보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유산균은 꼭 냉장 보관을 하라고 하고 어떤 제품은 실온 보관하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헷갈리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명쾌한 해답 드려볼게요. 우선 유산균 균주에 따라 열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유산균은 열에 매우 약한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열에 조금 더 강한 종류들이 있어 그러한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 실온 보관해도 된다고 표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냉장 보관으로 보관 방법을 추천하면 출퇴근하는 경우 휴대가 불편하고 여행하거나 외출 계획이 있을 경우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온 보관으로 표기된 제품도 냉장 보관하면 더욱 좋은 상태로 유산균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유산균은 될 수 있으면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유산균의 생산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섭취하는 유산균 영양제는 보통 분말이나 정제, 캡슐 타입인데 유산균을 냉동 건조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을 급속 냉각시키고 압력을 확 낮추어 얼음 승화를 일으켜 수분을 제거하여 제품화한 것인데요. 이후에 수분을 추가하면 다시 유산균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지트의 미라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보존을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이후에 수분이 다시 닿았을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죠. 따라서 유통 과정에서나 보관 과정에서 수분이 미리 닿을 경우 우리 몸에 들어가기 전에 유산균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산균도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정작 우리 장 안에 가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활동량도 줄어들겠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미생물팀의 보존 온도와 보존 기간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함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존 온도가 높을수록 보존 기간이 길수록 함유량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감소율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는 55%, 4도씨에서는 41%, 20도씨에서는 54%, 40도씨에서는 84%로 나타나 너무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보다는 냉장 보관 정도의 온도가 보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나 여름철 유산균은 온라인 주문할 때는 배송 과정에서 냉장 배송이 되는지 확인과 더불어 그 회사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도 냉장 배송 시스템인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보관하실 때도 실온보다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구입 후 유산균 보존에도 효과적이시겠죠? 물론 우수한 코팅을 한 경우 온도와 습도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할 수 있겠지만 간혹 위와 장에서 잘 살아남게 하려고 또한 온도에 강하게 하려고 코팅한 결과 오히려 장까지 가서도 코팅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아 균이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장균 수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LGG 균주와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균주여서 냉장 보관 안 해도 그나마 잘 살아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냉장 보관을 하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균수 유지되어 효과적입니다. 유산균은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